네, 토요일 여러분들의 아침을 활짝 열어드립니다. 공명 정지우의 주식 싹쓸이, 저는 진행의 김은성입니다. 먼저 간밤 미증시 마감 상황부터 체크해 보겠습니다. 어젯밤에 미국의 고용지표 발표가 됐습니다. 예상치를 하회하면서 연준의 금리 인하 기대감이 커졌는데요. 3대 지수 일제히 급등세 보였습니다. 나스닥이 2% 가깝게 상승했고요. 3대 지수 모두 1%대 오름세를 보였습니다. 그 안에서도 애플이 6% 가깝게 급등 마감을 했네요. 네, 이제 우리 시장 어제 마감 상황도 체크해 보시죠. 코스피 외국인이 5일 연속 사들였지만 개인과 기관의 양매도세로 전강 후약의 모습 보이면서 약보합 마감했고요. 코스닥은 개인과 외국인이 팔자세 보이면서 0.22% 내림세를 보였습니다. 네, 여러분들 이번 주 매매 어떠셨을까요? 평소보다 거래량이 거래일이 하루 줄어들었기 때문에 더욱더 조급하셨을 겁니다. 하지만 그래서 더욱더 빛났던 우리 포착주들이 있었는데요. 오늘도 새로운 포착주와 무반까지 기대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종목 고민도 해결을 해드리죠. 참여 방법 안내를 해드릴게요. 전화는 02786-1022 1023번 두 대의 전화 준비가 되어 있고요. 문자는 013-3366-8200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 이 세 가지 남겨주시면 저희가 최대한 많은 분들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주식 싹쓸이 본격적으로 시작할 텐데요. 3년 연속 연간 대상 또 1월 베스트 1분기 베스트 상까지 휩쓸이 하신 우리 공명 정지우 위원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예. 네, 위원님 먼저 이번 주 정리부터 해주시죠. 예, 제가 이번 주 한 주 먼저 정리를 해드려 보겠습니다. 네. 일단 이번 주 좀 이슈들이 또 많이 있었는데요. 뭐 FOMC도 있었고요. 일단 이제 업종별로 봤을 때는 역시 반도체죠. 이 반도체 장비, 유리기판 관련주들이 좀 강했죠. 이 YC캠이라든지, 그리고 이제 캠트로닉스, 필옵틱스, 그리고 이제 HB 솔루션 이런 쪽에 이제 반도체 또 장비 관련주들이 좀 강했는데요. 일단 이 YC캠 같은 경우는 이제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에 앞으로 수백억 투자가 들어가기 때문에 뭐 EUV와 유리기판 쪽에 핵심 소재를 개발한 기업이라서 앞으로 아마 꾸준한 좀 부각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이 되고요. 대신 당장 실적은 없기 때문에 어느 정도 좀 과열권에 있다라고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이 필옵틱스가 아직까지 또 끝나지 않았죠. 이 필옵틱스는 이제 올해부터 해서 특히 내년도 이 TGV 장비가 이제 본격적으로 매출이 900억 정도 나오고 영업이익이 한 200억 가까이가 나오지 않을까 이런 전망들이 나오고 있다 보니까 이제 막 초기 단계죠. 그런데 세계 최초다 보니까 아마 이런 기업들이 또 가장 주도주 역할을 좀 하지 않았나 싶고요. 또 캠트로닉스 같은 경우에도 역시 EUV 소재와 유리기판 소재 이쪽에 두 가지 투트랙으로 볼 수 있으면서 자율주행 테마까지도 엮여 있죠. 그래서 앞으로 삼성 쪽에 모멘텀이 있는 또 이제 관련 수혜주로 캠트로닉스도 뭐 가격적인 측면에서 한 2만 원대까지만 오면 항상 좀 기회가 아닐까 그렇게 보여집니다. 왜? 721선 부근이 그 부근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필옵틱스도 만 원대에서 설명을 좀 드렸던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이 캠트로닉스도 2만 원대가 721선, HB 솔루션도 4천 원대 초반대가 721선 부근이었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 잘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로 이 전력 관련주들이 좀 강했죠. LS 에코에너지, 뭐 계양전기 이런 종목들의 움직임이 강했는데요. 뭐 LS 에코에너지는 이미 바닥은 이미 너무 많이 지났기 때문에 지금 추격 매수는 약간 좀 부담스러운 부분이 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계양전기 같은 경우는 약간 좀 회사가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었죠. 예전에 이제 횡령 배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얘기가 나왔던 기업이기 때문에 또 함부로 추격 매수하기는 약간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대부분 전력 테마주들이 이 단기 이제 과열권에 있는 만큼 지금 역시 또 추격 매수는 이제 부담스러운 위치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AI 관련주가 또 중요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번 주에는 폴라리스 AI가 굉장히 흐름이 강했죠. 제가 1,000원대 중반대에서 짚어드렸던 기업이고요. 이 DR텍 같은 경우에도 역시 이번 주부터 급등세가 나왔는데요. 제가 1,900원대에서부터 이제 설명을 드렸던 게 이제 DR텍이죠. 올해 1월 달에 제가 좀 이제 앞으로 올해 하반기를 기점으로 해서 한번 강한 상승세가 이루어지지 않을까라는 관점에서 1월 달부터 굉장히 지금 이제 보고 있거든요. 근데 올해 3분기부터 움직임이 본격적으로 나타나지 않을까라는 관점으로 주시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AI 관련주는 뭐 한 번에 끝날 테마주가 아닌 것 같아요. 앞으로 수년, 10년에 걸쳐서 시장을 주도할 만한 업종이기 때문에 그 부분도 잘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설명 마치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앞으로의 10년을 주도할 AI 관련주까지도 이번 주 시장 아주 깔끔하게 정리를 도와주셨습니다. 그럼 이제 다음 주 전략을 함께 세워봐야 될 텐데, 위원님, 예. 어떤 쪽에 집중을 하면 좋을까요? 이 간밤에 뉴욕 증시가 급등을 해가지고 좀 휴일이 이제 들어가는 상태에서 마음이 좀 편안한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고용 지표가 어떻게 나올까 좀 그게 좀 궁금했거든요. 근데 역시 예상치는 둔화될 걸로 전망됐었어요. 20만 건 정도. 그런데 예상치보다 좀 크게 둔화됐죠. 그렇다고 쇼크 정도도 아니고 한마디로 골디락스 고용 보고서가 나온 거거든요. 그 말은즉슨 이제 금리 인하 기대감이 확대될 거예요. 이 유동성 장세에 초점 맞추면서 주식 싹쓸이를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전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어제 그러면 굉장히 흐름이 견조했던 부분 이유가 뭐냐면 이제 미국 실업률도 증가했어요. 예. 미국 시간당 평균 임금도 감소했어요. 그런 상태에서 고용 보고서가 딱 적당하게 꽤 많이 둔화가 됐어요. 금리 인하 기대감을 좀 앞당겨 줄 수 있다는 거죠. 이번에 FOMC에서 파월 의장이 한 얘기를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 파월 의장은 딱 이 멘트를 날렸습니다. 예. 고용이 예상보다 빠르게 둔화가 되면 금리 인하를 앞당길 수가 있다라는 멘트를 날렸기 때문에 사실상 이런 흐름이 아마 6월 달까지 진행된다고 하면 금리 인하가 빠르면 6월이나 7월 중으로 앞당겨질 수도 있는 거거든요. 거기에 이제 국제 유가까지 배럴당 78달러 수준까지 내려가면서 이제 80달러 이하를 하회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원화 강세 기조로 좀 전개되고 있죠. 1370원대를 이제 뚫지 못하고 안정세를 또 찾기 시작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딱 봤을 때, 이제 국제유가도 안정을 찾네. 우리나라도 이제 일단 물가가 2%대에 다시 진입을 하네. 그러니까 연준이 이제 근원 PC 물가 지수를 2%대 초반대 정도를 목표로 하지만 사실상 한 2.5%까지만 들어가도 금리 인하를 생각을 해볼 수가 있거든요. 지금 2%대 후반대란 말이에요. 2.89%. 그래서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얼마 그렇게 많이 남지 않은 것 같거든요. 파월 의장 금리 인상에 선을 그어버렸잖아요. 굉장히 이번에 비둘기파적인 또 얘기를 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역시 이제 미국의 대선이 하반기에 있죠. 이번에 이제 파월 연준 의장이 혹시 대선에 좀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닌가 이런 이제 인터뷰 좀 질문도 받았었지만 선을 그어버렸죠. 또 이제까지 한 얘기를 보면 그런 거는 생각 고려하고 있지 않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런 얘기를 했긴 했는데 제가 볼 때는 어떻게 그래도 백악관의 눈치를 안 보겠습니까? 어느 정도 눈치를 보는 게 아닌가 싶고요.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그렇지만 일단 무엇보다 이제 중요한 건 지표에 따라서 이제 얘기를 할 수 있는 명분이 생겨야 되는데 일단 명분이 생겼어요. 고용이 둔화되고 그리고 지금 국제유가가 잡히기 시작했다는 거. 그렇기 때문에 아마 3분기 정도는 유동성 장세가 초점이 맞춰질 수 있기 때문에 금리 인하에 베팅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 정도면. 그래서 적극 저가 매수 기회를 노리시면서 이제 반도체 쪽에 역시 하반기 봄날이 왔죠. 지금 이정 회장이 이제 출장에 다녀오면서 봄날이 왔다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요. 그런 얘기를 했는데요. 그만큼 반도체가 굉장히 앞으로 또 중요한 부분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여기까지 설명 마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금리 인하 기대감이 확대가 됐고 국제유가 급등세가 어느 정도는 잡혔기 때문에 앞으로 저가 매수할 종목들, 특히 반도체 섹터 안에서 함께 잘 찾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이제 정지우 위원의 기법 강의 시간인데요. 그 뒤에 이어질 종목 상담 참여 방법 다시 한번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전화는 02786-1022, 1023번 두 대의 전화 준비가 되어 있고요. 전화 조금 부끄럽다 하시는 분들은 문자 보내주셔도 됩니다. 013-3366-8200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 세 가지 남겨주시길 바랄게요. 네, 그럼 공명 정지우 위원의 기법 강의 지금 시작합니다.
금요일도 주식 싹쓸이 열심히 또 준비해왔는데요. 오늘의 주제는 이 부분이 또 중요할 것 같습니다. 항상 장이 어려울 때일수록 기본에 충실을 해야 되거든요. 기본은 뭐죠? 주식은 바닥을 찾는 거죠. 그럼 바닥을 어떻게 찾습니까? 721선.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721선. 이 3년 동안의 이동평균선이거든요. 그러니까 3년 동안 이 이동평균선 이하를 하회를 하면 주가가 그렇게 과열권이 아니라는 거고요. 침체권에 있다는 거고, 그 이상으로 올라가게 되면 이제 서서히 살아나고 있다. 근데 이 721선하고 이격이 많이 위쪽으로 벌어지면 이제 과열권에 있다라고 좀 볼 수가 있거든요. 3년 동안에 주가가 많이 이제 뛰었구나. 이렇게 좀 판단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721선 중요한 부분인데, 피롭틱스를 보시게 되면 제가 이 종목을 어떻게 잡았을까요? 역시 721선 부근에서 바닥에서 급소를 노렸던 거죠. 딱 두 번의 기회가 있었어요. 1월달, 2월 딱 두 번의 기회가 왔었습니다. 잡으신 분들은 성공을 했던 거고, 이 종목이 제2의 한미반도체에 도전하겠습니다라는 관점에서 제가 설명을 드렸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못 보신 분들이 거의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유는 한미반도체처럼 업계에서 독보적인 독점적으로 장비를 공급하는 기업. 지금 세계 최초로 이 반도체 쪽에 TGV 절단 장비를 개발을 했죠. 그래서 지금 아직까지도 상투 신호가 안 나왔다라고 보여지는 게 꼭대기에서 대량 거래 대음선이 안 나왔어요. 이때 한번 대음선이 나오긴 했는데 대량 거래가 시현되지 않았죠. 그렇기 때문에 그 라인대를 다시 지지를 받고 다시 터닝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죠. 그래서 지난주 금요일 날도 아직 상투 신호가 안 나왔죠. 대량 거래 대음선, 그 부분이 중요하지 않을까. 여기서 이제 37,000원대 뚫어버리게 되면 이제 신고가 패턴이죠. 아마 돌아오는 이제 화요일 날이죠. 이제 월요일 날은 쉬는 날이니까 이 고점을 돌파를 하게 되면 점진적으로 다음 주 그러면 역시 또 새로운 시기가, 또 새로운 이 상승세가, 좀 상승 파동이 열릴 수도 있기 때문에 역시 앞으로도 끝까지 주시하시면서 26,000원대 부분을 중요한 지지권으로 보시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피롭틱스 설명 여기까지 마치고요. 그럼 두 번째로 YC. 이 종목도 역시 마찬가지로 720선에서 급소를 노려드렸죠. 그리고 나서 돌파 지지받고 여기서 두 번의 기회가 왔다라고 좀 보여지거든요. 4,000원대에서 이제 설명을 드렸던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여기까지 지금 14,000원까지 이제 올라왔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날 대량 거래 대음선 아직 안 나왔죠. 이 종목은 여기까지 올라가는데 단 한 번도 경고 종목 지정이 된 상태에서 움직이지 않았죠.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좀 올라온 것 같아요. 그래서 아직도 상투 신호가 나오지 않았다라는 관점에서 봤을 때 이 종목은 한 12,000원대 초중반대를 중요한 지지권으로 보시면서 또 매매 전략이 양호한 구간이다라고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721선에서 급소를 노리신 분들은 성공했죠. 역시 FST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721선은 사랑이다. 제가 사랑하는 보조지표죠. 엄청난 지금 이 보조지표 발굴은 이건 지금 대한민국 모든 국민들이 알아야 될 보조지표다라고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주식 싹쓸이 이 부분에서 역시 매수 기회를 노렸다라고 하면 한 번, 두 번, 2차 상승 파동이 나오고 쌍바닥 시전했죠. 이제 하단 추세까지 찍으러 내려왔습니다. 아마 다음 주 화요일부터 해서 이제 쓰리바닥이 유력한 것 같아요. 간밤에 뉴욕 증시가 급등 마감을 했기 때문에 아마 나스닥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요. 2%대. 여기서 이제 5일선 회복 안착을 하게 되면 쓰리바닥이다. 쓰리바닥은 본격 상승 전환을 기대해 볼 수 있는 위치에 있다. 이렇게 판단해 볼 수가 있죠. 최대주주가 대표이사가 이제 추가 매수가 들어오는 상태에서 28,000원대가 이 28,000원대 삼성전자 지분 투자 단가거든요. 470억. YRK 삼성전자가 4,800원대에서 지분 투자 약 400억 이상 지분 투자가 들어오고 어떻게 됐죠? 그 라인대에서 3배 가까이 올라갔거든요. 지금 이 종목 28,000원대에서 만약에 3배를 가져간다. 7, 8만 원대까지 가야 될 것 같은데 일단 목표치를 일단 뭐 꼭 거기다라고 단정 짓기보다는 아직은 뭐 기관들과 지금 최대주주 그리고 삼성전자 지분 투자 단가 비해서 크게 올라오지를 않았고 아직 720선하고 이제 이격이 많이 벌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이제 중장기 정배열 초입 국면이에요. 5일, 10일, 20일, 60, 100, 200, 721선까지. 그렇기 때문에 역시 그 부분도 참고하시면서 721선
급소를 노린다. 다시 한번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에이펙트도 마찬가지죠. 721선 부근에서 급소를 노린다. 급소를 노린다. 이 바닥권에서. 항상 제가 중간에서도 말씀을 드려요. 왜냐하면 5,990원에 또 기관들이 86억이 들어왔기 때문에 계속 설명을 드리는데 지금 여기서 설명드린다는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이 721선 부근에서 바닥을 찾아냈다는 거.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에이펙트 같은 경우는 그래서 721선 부근 바닥권에서 설명을 드리고 여기까지 지금 올라온 상태에서 아직까지 대량 거래 대음선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고 기관들의 매집 단가에 비해서 그렇게 아직 과열권이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그 이하에 있기 때문에 이제 공장을 대규모로 증설을 하죠. 그러니까 제가 설명드리는 기업들은 다 대규모 시설 투자를 해요. 에이펙트 작년 800억 시설 투자했죠. 올해 1,500억 증설을 하고 있죠. 특히 인도 시장 쪽. FST 같은 경우도 400억 넘게 지금 시설 투자 진행을 하고 있죠. 300억 넘게. YC 역시도 고속 메모리 테스터 장비 업체로 국내 유일하죠. 그러니까 거의 시설 투자나 아니면 기술 투자를 진행하는 기업. 피롭틱스도 이미 시설 투자가 끝났죠. 그래서 이런 기업들과 마찬가지로 이 피롭틱스 같은 경우도 보시게 되면 이 HB 솔루션이죠. 마지막으로. 그래서 721선 이 부근, 요 부분이 매수 급소죠. 그러니까 이 HB 솔루션도 세종시 쪽에 200억 넘게 시설 투자, 그리고 앞으로 성남시 쪽에 500억 이상 시설 투자. 그러니까 지금 이런 기업들이 다 시설 투자를 확대하고 있거든요. 에이펙트, HB 솔루션, 그리고 FST, YC, 피롭틱스. 그래서 항상 주식은 중요한 부분, 시설 투자 확대, 바닥 721선 이런 부분들과 더불어서 최대 주주의 대량 매집, 피롭틱스 바닥 자사주 매입, YC 자사주 매입, 삼성전자 지분 투자, FST 대표이사 자사주 매입, 그리고 삼성전자 지분 투자, 에이펙트 무상증자, 제3자 배정 유상증자, 자사주 매입, 역시 최대 주주의 대량 매집, HB 솔루션 자사주 매입 소각, 무상증자 세주, 그리고 12치드까지 기관들의 물량을 뺏어오는 12치드까지 이제 12물량 다 해소가 됐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잘 참고하시면서 매매 이해나가시면 무서울 게 없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처음에 바닥을 찾을 때는 전혀 안 무서워요. 그런데 이제 어느 정도 일정 부분 올라간 상태에서 더 갈 거를 찾으려고 하다가 계속 거기에서 하다가 이제 매매 전략을 잘못 일시적으로 지수가 출렁출렁거리면 무서워질 수가 있죠. 그래서 저는 올해 1월 달이 가장 중요한 위치가 아닐까 생각을 했는데요. 아마 그 부분이 지금 와서 아마 투자분들 지켜보시게 되면 맞다라는 관점에서 아마 지금도 많이 인식을 하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721선 주식 싹쓸이 이 부분에서 항상 기회를 노려가지고 큰 상승세를 한번 도전해 볼 수 있는, 주식 싹쓸이는 단타 방송이 아니고요. 투자의 방송이기 때문에 바닥을 차서 어디까지 끝까지 수익을 극대화하는 전략적으로 설명을 드리고, 또 못 먹어도 구할 때가 있거든요. 왜? 못 먹어봤자 본전인데. 바닥에서 보신 분들은 못 먹어봤자 본전이에요. 그리고 또 본전까지 내려왔다라고 해서 어떻게 끝나나요? 다시 가겠죠. 그러니까 HB 솔루션도 마찬가지예요. 아니 8,000원까지 100% 올라갔잖아요. 4,000원에서 이제 8,000원까지 올라갔으니까 팩트잖아요. 내려와봤자 다시 그 자리잖아요. 예. 그리고 다시 지금 이제 또 가고 있잖아요. 이제 완벽하게 정배를 초입 상태에 들어갔기 때문에 이제 정고점 이제 뚫기 임박돼 있죠. 그때도 정고점 뚫어버리니까 상한가 들어갔죠. 이제 반도체 장비 사업이 이제 본격화될 예정이거든요. 올해부터 성과가 나올 예정이다. 아마 현존 지금 반도체 장비 관련 주 중에서 제가 볼 때는 세계 최초로 TSMC, 삼성, SK하이닉스를 겨냥해서 독점적인 시장 규모가 크고 무궁무진하다. 적용조. 아마 반도체 장비 재료 중에서 가장 큰 종목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피롭틱스를 넘어설 만한 기업이 아닐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HB 솔루션도 잘 지켜보시면서 오늘 기법 강좌 설명은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네, 지금부터는 여러분들의 종목 고민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아직 접수 못하신 분들 참여 방법 다시 한번 소개를 해드리면요. 전화는 02786-1022, 1023번 2대 준비가 되어 있고요. 문자는 013-3366-8200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 이 3가지 남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과연 오늘은 바닥권에서 매수 잘 하셔서 칭찬받으실 분 계시기를 바라면서 문자부터 한번 받아볼게요. 네, 종목명은 JNTC고요. 오, 잘 주셨네요, 우리 정재인님께. 예. 매수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매수가는 20,050원, 비중은 30% 남겨주셨네요. 예. 오, 지금 그래도 약간 수익 구간에 있는데 예. 칭찬 받으실 수 있을까요? 약간 조금 내려온 것 같아요. 네. 약간 내려온 것 같은데 이 JNTC 같은 경우는 이제 앞으로 유리기판 쪽에 진출을 하기 때문에 재료가 아마 제가 볼 때는 그래요. 가장 크지 않을까. 거의 탑 수준으로 재료가 좀 크지 않을까 전망은 되는데 좀 아쉬운 부분은 2만 원대에서 약간 추격 매수를 했다는 부분이죠. 그러니까 지금 약간 애매해요. 여기서 안 사면 날아갈 것 같고 또 사자니 바닥은 좀 지난 것 같고 애매하죠. 그러니까 차트를 보면서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저는 이제 2024년도 요날 봤거든요. 4월 5일 날. 그때 라인대가 16,000원대에서 17,000원. 그리고 그 다음 전고점을 이제 뚫어버리고 나서 18,000원대, 17,000원 이하. 18,000원 이하? 여기가 이제 2차적으로 볼 수 있는 시점이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이 거래량 없이 정상적인 지수의 하락에 따른 단기 매물 소화 과정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18,000원대가 지지권이에요. 그래서 일단 대신 주봉 차트를 보시게 되면 이제 이번 주까지 5주선은 다 이걸 조표로 내려왔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만약에 이제 다음 주가 중요한 부분인데 시장 상황이 나쁠 것 같지는 않죠. 지금 미 증시가 급등을 했기 때문에 여기서 지지받고 이제 강세일봉이 나오면 정고점 돌파에 초점 맞추는 거고요. 대신 여기서 다음 주 갈 자리에서 만약에 5주선이 이탈된다. 그러면 내려올 때 저가 매수기를 또 누려보는 거죠. 최근 들어 이제 저점이 이제 17,000원대 후반대에서 형성이 됐기 때문에 18,000원 이하의 또 저가 매수기를 노려보는 거죠. 경계를 했다가. 그래서 지금 이 위치는 미리 뭐 단정 지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분명히 실적 올해 영업이익 전망치가 1,000억 가까이 나올 전망이고요. 아마 유리기판 장비 기업하고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이 기업은 이미 TGV 기술을 확보를 했어요. 거기에 시각 공정 기술, 그러니까 전공정에 거의 한 제품을 만드는데 90% 가까이를 다른 회사의 도움 필요 없이 지금 모 회사랑 협력을 해서 90%, 나머지 한 10%, 20% 정도만 도움받고 유리기판을 만든다는 건데 상당히 이익률도 커질 수 있고 제품 성능도 좋아질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기업들이 차라리 떨어지면 더 최고의 기회가 올 수 있을 것 같아요. 또 자신 있게 더 볼 수도 있고. 그래서 저는 그래서 15,000원대, 16,000원대에서 좀 관심 있게 봤다라는 부분이죠. 그래서 지금 이런 기업들을 지금 다음 주 월요일 날 흐름을 판단하면서 일단은 18,000원대 중요한 지지권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23,000원대 그 라인대 이제 저항권 한 22,000원대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저항권을 뚫어버리게 되면 추가 반등을 노리시면서 일단 박스권 매매 전략을 이어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설명 마치겠습니다. 네, 22,000원대 저항선 시원하게 돌파 나오기를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유튜브 채팅창에 남겨주신 분 종목 고민 해결해 드릴게요. 홍종원 님이 옵트론텍 고민이라고 남겨주셨습니다. 옵트론텍 매수가는 6,500원, 비중 10% 매수가까지 올 수 있을까요? 라고 해주셨는데요. 위원님, 매수한 지 굉장히 오래되신 것 같아요. 예. 네. 그래서 지금 일단 옵트론텍 딱 보니까 제 관심주는 아닌데 이 옵트론텍 같은 경우가 지금 스마트폰 부품주잖아요. 무엇보다 이 카메라 쪽에 모듈 업체로 알고 있는데 부채가 굉장히 많았어요. 그런데 최근 들어 HB 솔루션 쪽에 이 자산 4억을 양수했죠. 570억에 매각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돈이 들어와요. 그리고 올해부터 영업이익이 좀 대폭 흑자 전환이 이뤄질 걸로 이 기업이 무엇보다 또 이제 삼성전자가 요즘 갤럭시 판매량이 늘어나다 보니까 역시 실적이 좋아지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실적 좋아지고 재무 상태 좋아지고 그런 부분들은 장점인데 왜 4억을 매각할까요? 돈이 많았으면 좋겠는데.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람으로 치면 이렇게 비유를 좀 한번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실업자에서 이제 어느 정도 직장도 잘 다녀가지고 이제 돈도 이제 많이 벌고 있는데 지금 앞으로 돈 갚을 게 아직도 너무 많이 있어서 지금 일단 자기가 갖고 있는 부동산을 매각을 해서 부채를 이제 갚아버리려고 하는 거죠. 그 이후에는 개인도 굉장히 좋아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나쁘지 않은데
현 상황에서 분명 자산을 좀 취득하는, 그러니까 강남 같은 뭐 비싼 그런 땅을 부동산을 막 수백억씩 취득을 했다. 지금 현금이 많아서 그러면 훨씬 더 지금 현재 여유 있다라고 해서 좀 더 좀 여유 있게 이 종목도 그렇고 개인들도 더 여유 있게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게 좀 아쉽다는 거죠. 항상 주식은 자산을 매각하는 기업보다도 자산을 취득하는 기업을 봐야 되거든요. 옵트론텍의 자산을 누가 가져갔죠? 네. HB 솔루션이 갖고 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이번 올해 10월 달까지 아마 이 기업에 자산을 570억 들어서 돈을 주고 인수를 할 것 같은데, 그래서 저는 옵트론텍도 지금 보시게 되면 뭐 지금 나쁜 흐름은 아니에요. 분명 이제 바닥은 치고 올라오는 것 같아서 또 지금 팔면 손실이 될 거 아니에요. 이전 저점 부근 3,800원대가 이 라인대 이제 깨지면 안 돼요. 이 라인대가 깨져버린다는 건 다시 또 못 갈 수도 있다라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탈되지 않는 상태에서 721선 5,200원대죠. 그 라인대 돌파가 이뤄지게 되면 본격 상승 전환을 기대해 볼 수 있기 때문에 나중에 6,000원 이상 본전 부근에서 매도 기회를 노려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올해 예상 주당 순이익을 보면 5, 6,000원대까지도 충분히 가능성이 좀 있는 그런 흐름으로 전개될 가능성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설명 마치겠습니다. 네, 질문자님 매수가 부근에서 이제 매도 의견 주셨습니다. 잘 해결하시길 바랄게요. 네, 그럼 이번에는 전화 상담 한번 전화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네네. 네, 반갑습니다. 예, 제가 반갑네요. 예, 예. 네, 예. 어떤 종목 들고 계세요? 의료 미용기구 비올입니다. 비올. 비올이요. 예, 예. 비올 최근에 주가 좋았던 것 같은데 매수가랑 비중은 어떻게 되실까요? 예, 35%의 네. 매수가 10,000원입니다. 매수가 10,000원. 비중 조금 예, 크시네요. 예, 예. 35%. 예, 예. 네, 예, 그래 지금 현재 주가랑 그렇게 차이 많이 나진 않는 것 같은데 어떤 점이 가장 그러나요? 궁금하세요? 예, 예, 앞으로의 전망 한번 여쭤볼까요? 예. 예, 예. 알겠습니다. 예, 예. 안녕하십니까? 예. 아침부터 전화 주셔서 감사하고요. 제가 고맙네요. 예. 그런데 좀 아쉽습니다. 제가 예, 조금 더 제가 좀 자세히 안내를 좀 해드려 보면 예, 왜 예. 아쉽다라는 얘기를 해드렸냐면 이 비올 같은 경우는 보니까 피부 미용 의료기기 업체예요. 예, 실적이 예, 예. 해마다 좋아지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예. 제가 어떤 얘기를 해드렸죠? 기법 강좌 시간에 어떤 제가 이 말씀을 해드렸을 거예요. 주제 이 차트를 예. 볼 때 721선이라고 제가 아까 설명드렸던 부분 혹시 보셨나요? 예. 예, 예. 예. 그런데 그 부분을 지키지를 않으셨어요. 예. 그렇기 예. 때문에 제가 아쉽다는 거예요. 이거를 예. 알았으면, 이 부분을 알았으면 절대라는 말이 붙어요. 절대 10,000원대에서 매수할 일은 없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예. 차트를 보시게 되면 비올의 721선은 어디가 있죠? 차트를 유심히 지금 빨간색 라인선을 지켜보니까 예. 2022년도 때 그때 당시 2022년도 12월 달에 2,700원대가 있었네요. 예. 그때가 바닥권이죠. 주식은 더 갈 거를 찾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이 종목이 지금 실적이 급증하면서 더 갈 수도 있어요. 하지만 예. 지금 10,000원대에서 봤다라는 건 더 갈 거를 찾은 거잖아요. 바닥을 찾을 생각은 없었던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을 앞으로 주식 투자 평생 하시면서 마음 깊이 자기 스스로 본인이 지키셔야 돼요. 이게 원칙을 이런 거를 안 지키시면 앞으로도 분명히 제3의 이 추격 매수가 나올지 모르거든요. 제3의 예. 비율, 제4의 비율. 그래서 저는 아닌 말로 지금 이 종목은 더 갈지 안 갈지는 몰라요. 예, 과열권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관심이 없는 거예요. 정답이 예. 없으니까. 그러니까 주식은 그때 721선 엄청난 대량 거래가 시현됐죠. 엄청난 대량 거래. 2022년도. 예. 그때 보는 거예요. 밀집 국면 정배열 대량 거래 721선 부근. 실적이 이제 턴 어라운드 될 때, 최대 실적이 나올 때 보는 게 아니고요. 턴 어라운드 기대감이 나올 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삼성전자, SK하이닉스도 이미 바닥 대비 올라온 거고요. 이제 실적이 예, 또 예. 턴 어라운드 되는데, 근데 아직 삼성전자는 실적이 아직 최대 실적이 아니잖아요. 아직도 턴 예. 어라운드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삼성전자는 아직 그렇게 늦지는 않은 거죠. 그래서 그 의료기기, 어느 정도 의료기기 업체를 본다라고 하면 지금 비올을 보는 게 아니고 제가 설명드렸던 DR텍을 보는 거예요. DR텍은 예. 올해 하반기부터 턴 어라운드가 될 것 같고 시설 투자를 이제 진행하고 721선 부근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비율은 일단 다음 주 월요일 날 뭐 반등 시에는 매도 관점으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제 뭐 더 갈다 못 간다 판단할 수가 없기 때문에 12,000원대 일단 저항권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예. 중장기 지지권은 일단
이전 그 60일선 정도, 한 8,000원대 후반대, 8,900원 정도 이 라인대 깨져버리게 되면 뭐 전저점 이탈되고 또 이평선 깨지는 거기 때문에 역시 추가하게 또 대비를 할 수가 있는 부분이 있고요. 이 종목 예. 720선 바닥권은 저 밑에 이제 한 4,000원대 예. 중반대 가 있다는 거. 여기까지 떨어지면 반토막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못하는 겁니다. 네.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네. 네, 시청자님 다음 주 상승 이용해서 매도 의견 주셨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앞으로 721선 포착된 종목들도 기대해 주세요. 전화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그럼 이제 종목 상담은 여기까지 도와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동안의 싹쓸이 포착주 AS 받아보겠습니다. 먼저 에이펙트 위원님이 올해 가장 크게 갈 종목으로 1월달 연초부터 짚어주신 종목인데 벌써 80% 상승률 보이고 있습니다. 예. 이 종목도 위원님 이름 바꾸셨잖아요. 예. 정팩트로. 예, 맞습니다. 제 필명 지은 종목들은요, 그만큼 좀 신뢰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예. 이 에이펙트 같은 경우도 일단 오늘 5월 달부터 어떤 종목을 또 이제 관심 있게 좀 볼까 생각을 많이 해봤는데 역시 꽁 대신 닭은 안 돼요. 꽁을 봐야 돼요. 예. 그래서 이 에이펙트 같은 경우도 5,990원대가 기관들이 매집한 단가 부분이에요. 예. 이번에 자사주를 받아온 단가. 그런데 이 기업이 시설 투자 목적으로 자사주를 넘긴 거거든요. 그러니까 인도 공장 쪽에 1,500억 가까이 대규모 시설 투자가 들어가기 때문에 앞으로 글로벌 시장에 진출을 목적으로 삼성 마원 수혜주 관점에서도 움직이고요. DDR5, LPDDR5, D램 쪽, 메모리 쪽도 수혜주로 움직이기 때문에 내년도부터 차량용 반도체 버닝 테스트 쪽의 매출이 안정적으로 나올 것 같다라고 했어요. 2025년도 때는 삼성전자가 차량용 반도체를 본격적으로 진입하는 시점이거든요. 엑슨스 오토브이. 그런데 이 에이펙트가 차량용 반도체 사업을 위해서 진천 공장을 인수했는데 800억 들어서 그 공장은 삼성전자 쪽에 분리 대응하겠다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삼성전자 매출 비중이 내년도부터 폭발적으로 급증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인도 지역 쪽에 이제 공장 증설이 올해부터 해서 이제 내년도 완공될 예정이기 때문에 인도와 국내 공장 투트랙으로 가게 되면 국내 총생산 캐파 규모만 4,500억 정도 되거든요. 풀 가동했을 때. 앞으로 잘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매도 기회를 논할 시점이 아닌 것 같아요. 예, 여기까지 설명 마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에이펙트가 정팩트라면 이번에 살펴볼 종목도 또 필명이 새롭게 붙었습니다. 이 종목은 정현빈이라고 위원님이 소개를 하셨죠. 예. 현빈 솔루션이라고. 예. 위원님 수익 잘 내니까 예. 현빈보다 더 잘생겨 보여요. 예, 감사합니다. 예. 거짓말인 거 알고 있고요. 그래서 제가 일단 갑자기 정신이 혼란스럽네요. 현빈보다 잘생겼다는 얘기를 들으니까 한편으로는 좋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좀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예. 저도 잘 알고 있는데 그렇지만 그만큼 이 HB 솔루션 같은 경우는 제가 그만큼 극찬을 했던 부분은 단점이 없다는 거예요. 이 HB 솔루션은 단점이 없잖아요. 실적이 안 좋나요? 돈이 들어올 게 지금 이 HPSP 지분 투자한 것만 수천억인데요. 예. 이익이 그룹 합산 수천억의 재원을 확보한 거예요. 그럼 막 세종시 쪽에 시설 투자하고 성남시 쪽에 막 사옥 양수하고 그러면서 올해 그게 다 이제 공장이 완공이 될 예정이잖아요. 올해 드디어 사옥을 다 양수를 하잖아요. 그래서 이 시설 투자와 함께 지금 이 올해 반도체 장비 성과가 올해 거둘 전망이다라는 얘기가 나왔어요. 이미 1, 2년 전부터 시료 테스트를 진행을 했고 이제 삼성전자가 적극적인 관심을 보이고 있고 지금 TSMC 쪽에 이제 대놓고 얘기는 못하지만 세계 최대 파운드리 업체라고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뻔하죠. 돌려서 얘기는 했지만 TSMC잖아요. 그래서 그만큼 TSMC 같은 경우에도 세계 최초로 초박막 계측 장비를 개발을 했는데 공급을 하게 되면 이건 뭐 세계 1위 기업들의 공급을 하게 되면 뭐 그 밑에 있는 기업들은 뭐 보나마나 뻔한 거고요. 그런데 이 기업이 시장 규모가 매우 크고 적용초가 무궁무진하다라는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앞으로 상당히 주목을 받을 가능성이 높죠. 지금 현존 그래서 우리나라 지금 반도체 장비 관련 모멘텀이 있는 재료 있는 기업 중에선 제가 볼 때는 이 기업을 지금 이길 기업은 없다라고 좀 보여지거든요. 세계 최초로 TSMC 삼성에 이런 시장 규모가 큰 장비를 독점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기업이 지금 전 들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HB 솔루션 다음 주 집중하시면서 지금은 저가 매수 기회만 노려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여기까지 설명 마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저가 매수 기회 한번 엿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작년 크리스마스 선물이었던 YIK, 지난주부터 이제 YC로 사명이 변경됐고요. 무려 상승률 보니까 200% 넘어갑니다. 216%. 지금 고점 찍고 빠지지도 않고 위원님, 예. 5일선까지 지켜주고 있네요. 예, 제가 필명을 지은 기업들이 네. 괜히 지은 게 아닌 것 같아요. 이상하게 필명을 지으면 일단 그 기업은 거의 신뢰성이 굉장히 높아지는 것 같아요. 제가 모든 종목을 다 필명을 짓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이 YC, 정Y잖아요, 정Y. 예, 무엇보다 이 YIK9, 이 종목도 차트를 보시게 되면 지금 아직까지 대량 거래 대음선이 나오지 않았어요. 근데 이 기업은 후공정 장비는 아니었죠. 전공정 장비 업체죠. 아쉬웠지만 그래도 전공정 장비도 중요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삼성전자의 지분 투자까지 유치한 기업이기 때문에 가장 신뢰성이 높은 기업이었다라고 좀 판단을 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EUV 펠리클은 TSMC를 잡을 신무기를 개발한 기업이라서 역시 매출이 조단위 가능성을 생각을 하고 있는 기업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거기 뭐 EUV 펠리클 같은 경우 장비는 메모리, 비메모리 다 쓰일 거거든요. 이제 앞으로 비메모리만 쓰이는 게 아니고. 그래서 그 기업도 중요하면서 이 YC도 지금 이 YC는 상투실은 안 나왔지만 이미 이제 어느 정도 실적 대비는 좀 과열권에 있기 때문에 지금 보유하신 분들에 한해서 11선, 이 분홍색 라인선이 있죠. 11선 이탈되지 않는 상태에서 매매를 이어나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12,000원대가 지지권으로 보여집니다. 여기까지 설명 마치겠습니다. 네, YC 보유자분들은 11선 지지 여부 잘 체크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이번에는 이 종목도 위원님이 필명을 지으셨죠. 성을 바꾸셨습니다. 필지우. 위원님의 찐사랑 종목인데 무려 상승률이 279% 넘어가네요. 예, 제가 다른 종목들은 성까지는 안 바꿨거든요. 네. 근데 이 기업만 유난히 성까지 제가 바꿔버렸습니다. 그래서 부모님께 약간 죄송하고요. 성을 바꿨잖아요. 예, 하지만 이 필옵틱스가 그만큼 강력했다라는 거죠. 예, 성까지 바꿀 정도니까. 그래서 이 필옵틱스 같은 경우 26,000원대가 제가 지지권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 필옵틱스 26,000원 이탈되지 않는 상태에서 37,000원을 돌파하게 되면 또 신고가기 때문에 그 다음은 또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몰라요. 미지의 영역이기 때문에. 대신 글라스 기판 시장 자체를 보면 이제 막 초입 단계잖아요. 대량 양산에 아직 들어가지도 않았잖아요. 그런데 이제 900억 정도의 매출 얘기가 나온다는 건 이제 앞으로 본격적으로 글로벌 기업들이 내년도, 내후년도 대량 양산에 들어가게 되면 수천억의 매출이 나올지도 모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한미 반도체의 방향을 따라갈 수 있을 만한 기업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관점에서 이 필옵틱스도 중장기는 꾸준한 관심이 필요할 것 같고요. 단기적인 관점에서 37,000원대 저항권이다. 그 부분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설명 마치겠습니다. 네, 실시간 채팅창에 오분봉님이 불효하셨다고 하셨는데 그만큼 수익을 잘 냈기 때문에 이렇게 성까지 바꾸셨습니다. 필지오 위원님의 종목 무려 279% 넘는 상승률을 보였고요. 네, 그렇다면 과연 이제 다음 주에는 우리가 어떤 종목을 보면 좋을지 싹쓸이 새로운 포착주 5가지 하나씩 공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첫 번째 종목은 어떤 걸까요? 오늘은 일단 중복되는 게 많이 있을 것 같아요. 대신 이제 네. 꽝 대신 닭을 보면 안 될 것 같아서 그냥 꽝을 보시라고 제가 좀 특별히 5월 달엔 어버이날도 있고 어린이날도 있고 스승의 날, 뭐 종합적으로 선물 세트가 다 있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역시 특집 방송 개념에서 이 성호전자 같은 경우가 역시 전기차 충전 쪽에는 꽝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오늘 제가 720에서는 굉장히 강조를 많이 했는데요. 자회사가 인도 시장 이륜 전기차 1위 등극을 했죠. 거기 SK 시그넷 쪽에 전기차 모듈 부품만 공급하는 게 아니고 캐비넷 전체를 조립하는 후공정까지도 대량 양산을 준비한다. 베트남 부지까지도 지금 물색하고 있다. 최종 단계에 있다라는 얘기까지 나온 상태에서 이 그냥 가전에 콘덴서를 공급하는 게 아니고 이제 태양광 인버터 콘덴서를 공급해요. 개당 한 10만 원까지 얘기도 나오거든요. 그만큼 이익률이 굉장히 커질 수 있는 부분인데 작년도부터 실적이 폭증하잖아요. 영업이익이 13배 급증하고 있고. 간단하게 차트를 보겠습니다. 차트를 보시게 되면 성호전자 같은 경우 왜 지금 설명을 드릴까요? 오늘 주식 싹쓸이 721선 급소를 노린다. 이게 중요한 핵심 포인트인데 빨간색 721선 바로 위에 있죠. 밀집 국면 정배열 초기 상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다음 주 충분히 저가 매수 기회를 노려볼 수 있을 만한 기업이 성호전자거든요. 최대 주주가 약 2, 3년 동안 삼자배정 유상증자
자사주 매입을 꾸준하게 진행하면서 작정하고 이미 매집이 들어온 상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포르쉐 쪽에 전기차 콘덴서도 공급하고 있는 이 성호전자는 일단 뭐 재료의 끝판왕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조정심한 저가 매수 기회를 노려볼 만한 종목으로 오늘 일단 첫 번째로 먼저 갖고 왔습니다. 여기까지 설명 마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종목은 성호전자였습니다. 조정 시에 매수 관점 유효하다고 다시 한번 강조를 해주셨고요. 실시간 댓글로 외유내강님이 가장 신뢰가는 전문가님 화이팅이라고 응원 댓글 남겨주셨네요. 네, 그럼 이제 두 번째 종목은 또 어떤 걸까요? 이 JNTC를 좀 설명드려보고 싶어요. 네. 이 기업은 솔직히 바닥은 좀 지났어요. 이 바닥 대비 이제 한 2배 정도 좀 올라왔기 때문에 바닥은 지났는데 올해 예상 영업이익이 만만치 않아요. 1,000억 정도 나올 전망인데 1,000억 정도 나온다. 그러면 또 실적 대비 그렇게 현저히 고평가도 아니에요. 고평가도 아니기 때문에 이제 내려올 때는 저가 매수 기회를 충분히 노려볼 수 있을 만한 기업으로 그러니까 이 기업이 가장 재료가 크다라고 또 생각을 하거든요. 다른 기업들은 중소기업이 경쟁사예요. 그냥 코스닥 중소기업들이 경쟁사인데 이 기업은 삼성전기나 LG노텍, SKC 같은 글로벌 기업이 이제 경쟁사가 되는 거거든요. 유리기판 자체를 양산에 들어갈 수 있는. 그것도 샘플 양산이 중요한 게 아니고 대량 양산을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 지금 회사 내용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미 회장이 10억 가까이 매집이 들어오고 자사주 매입이 67억 가까이 매집이 들어온 상태이기 때문에 거기에 이미 중소기업들이 갖고 있는 TGV 기술도 확보했다는 얘기가 나온 만큼 이 기업은 뭐 단점이 없다라고 표현이 들어가져요. 그렇기 때문에 조정심한 저가 매수 기회를 노려본다는 관점에서 미리 얼마만큼 또 떨어질지 또 그냥 올라갈지는 모르기 때문에 앞으로 꾸준한 관심을 필요하면서 좀 세밀하게 매매 전략을 짜면서 앞으로 가장 크게 유리기판 시대가 올 때 도전해 볼 만한 기업이 아닐까. 이런 기업은 어느 순간에는 재료가 나올 때는 가장 대장주 관점에서 움직일 만한 기업이다. 항상 그 머릿속에 그 부분을 염두에 두시면서 매매 전략을 펼칠 만한 종목이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설명 마치겠습니다. 네, JNTC 이 종목도 위원님이 필명을 또 성을 바꾸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정제이로. 네. 네, 연구소 키다리님이 이런 불효 종목 앞으로 많이 나오길 기대해 볼게요. 라고 댓글까지 남겨주셨습니다. 앞으로의 상승세도 기대해 보면서 그럼 세 번째 종목도 들어볼까요, 위원님? 네, 역시 이 종목 오늘도 네. 제가 이 중보기 때는 종목들이 많이 나온다고 했는데 A팩트를 또 설명드려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기관들이 왜 5,990원대에서 86억을 받아갔을까요? 시설 투자를 목적으로 자사주를 넘긴 건데 그러면 그 기관은 분명 시설 투자에 대한 부분을 굉장히 높게 평가하고 5,990원에 86억을 받아간 걸 거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신뢰감이 좀 더 높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 A팩트 같은 경우도 최대 주주가 이제 인수한 단가가 한 4,900원대 그리고 지금 기관들이 투자한 단가가 5,900원대 그 사이에 있기 때문에 아직 저가 매수 기회를 노려볼 만한 기업이다 이렇게 판단해 볼 수 있다는 거죠. 물론 3,000원대에서 강추는 해드렸지만 A팩트는 비메모리 메모리를 다 볼 수 있는 상태에서 삼성 SK하이닉스를 다 볼 수 있는 상태에서 글로벌 시장도 진출하면서 지금 차량용 반도체의 국내에서 독점적인 기술을 확보를 했기 때문에 앞으로 매각 준비까지 할 겁니다. 네. 사모펀드가 인수한 기업이기 때문에 엑시트를 해야 되거든요. 벌써 이제 인수한 지 3년 가까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앞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종목으로 오늘 갖고 왔습니다. 여기까지 설명 마치겠습니다. 네, A팩트도 앞으로의 활약 더 강조하셨습니다. 지켜볼게요. 네, 그럼 네 번째 종목은 어떤 걸까요? 오늘 제가 마지막으로 이 종목과 한 두 종목이 지금 남았는데요. 네. 이 두 종목을 설명드리기 위해서 오늘 방송에 나오지 않았을까 그래요? 생각을 하고 기대됩니다.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좀 더 특집 방송이라고 생각을 하고 나왔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 두 종목은 제가 연초에 뭐 A팩트도 그랬지만 가장 좀 크게 바라보고 좀 생각을 했던 종목 중에 하나거든요. 역시 HB 솔루션이죠. 이 HB 솔루션 같은 경우는 최대 주주의 이 모든 수단을 총동원해서 지분을 확보했다. 가장 적은 돈으로 가장 많은 지분을 확대하는 건 무상증자거든요. 한 주당 3주. 분명 이제 최대 주주 가장 큰 이득을 얻는 게 최대 주주거든요. 4배가 주식수가 늘어난 거기 때문에 그리고 자사주 매입 소각까지 했죠. 거기에 기관들 물량까지 남의 물량까지 뺏어온 거예요. 120억. 이제 12 행사 물량이 다 소화가 다 됐어요. 소화가 다 됐기 때문에 다시 먹어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도 음식을 먹으면 소화가 다 되면 다시 배고프잖아요. 먹어야죠. 지금 12 행사 물량이 다 소화가 됐어요. 네. 이제 시장에 나올 500 이슈 물량이 없어요. 나머지 120억 갑자기 12 행사 공시가 나온다.
그럼 최대 주주 물량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시장에 나올 물량이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더 긍정적으로 해석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HB솔루션은 국내뿐만이 아니고 세계 최초로 반도체 난제를 해결한 초방막 계측 장비 시장을 진입하는 거기 때문에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 전 세계를 독점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HPSP보다 더 긍정적인 재료가 나오지 않을까. HPSP는 전공정 장비 업체지만 이 기업은 전공정 장비 플러스 후공정 어드밴스드 패키징도 진출한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시장 규모가 매우 크다. 아마 HPSP의 전공정 장비 시장보다도 더 큰 것 같아요. 적용초도 무궁무진하다라고 했기 때문에 앞으로 HB솔루션이 HPSP에 지분 투자한 또한 기업이잖아요. 반도체에 대해서 잘 알고 있다는 거죠. 근데 이 기업은 K맥을 통째로 인수합병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잘 지켜보시면서 앞으로 꾸준한 관심이 필요할 것 같고요. 다음 주에도 저가 매수 기회만 노려보는 전략이 유리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여기까지 설명 마치겠습니다. 네, 네 번째 종목은 바로 HB솔루션, 현빈솔루션 위원님이 정현빈이라고 불렸던 종목입니다. 아까 댓글로 오분봉님이 위원님이 정현빈이면 그럼 은성 앵커는 손예진이냐 이런 댓글 남겨주셨는데 큰일 납니다. 오늘 위원님의 귀여운 두 아드님이 방송국에 같이 와서 지금 시청하고 계시거든요. 네, 엄마가 잘못하면 안 되겠죠? 지금 댁에서 손예진님은 잘 시청하고 계신 걸로 알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제 마지막 종목 기대가 돼요, 위원님. 아, 예, 네, 마지막 오늘 종목. 특집 방송. 예, 특집 방송에서 제가 이 종목은 오늘 마지막으로 갖고 온 이유가 글로벌 기업이 또 도전해 볼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을 관점에서 설명을 드리려고 갖고 왔는데요. DR텍이죠. 이 시암 시스템 같은 경우가 지금 10조 원이 넘는 시장 규모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요. 진단기기 시장에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진출하는 것 같아요. 진단 시스템의 자회사를 지금 기기 100% 지금 지분을 확대를 늘렸거든요. 올해 공장에 중국 공장을 지금 5배 가까이를 증설을 하고 있거든요. 올해 완공이 되고 드디어 유럽 시장까지 진입을 하려고 하는데 북미 시장에 진입을 했는데 국내 서울대병원에도 납품이 들어갔죠. 그런데 경쟁사 필립스 GE라든지 압도적으로 지금 성능이 압도적으로 더 좋게 나왔다. 현재 지금 이런 장비가 없다. 현존하는 이런 장비가 없다라는 평가가 나올 정도로 글로벌 시장에서 지금 이제 인정을 받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런데 작년도에 그랬죠. 최대 주주, 대표이사, 부사장, 상무, 전무이사 다 지분을 다 늘려놨어요. 그런데 80억 가까이 지분 늘렸죠. 12행사. 아직 안 팔았죠. 그리고 기관들이 지금 12투자 또 들어왔는데 아직 행사를 못 하거든요. 3,500원대. 그래서 앞으로 이 DR텍 같은 경우는 올해 앞으로 가장 글로벌 기업이 될 만한 기업이 DR텍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갖고 왔으니까 꾸준한 관심 필요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설명 마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도 포착주 5가지 종목 특집 방송으로 아주 굵직굵직한 종목들 공개를 해주셨습니다. 이제 9시에 무료 공개 방송도 준비가 되는데요. 위원님, 무방 소개 좀 해주실까요? 예, 무방 주제. 오늘 주제랑 똑같습니다. 721선 급소를 노린다. 급소를 누리게 되면 꼼짝달싹 못해요. 예. 남자도 한번 급소를 맞으면 움직이지를 못해요. 그냥 확 주저앉아 버릴 수가 있거든요. 주식도 급소를 노리게 되면 폭등, 막 급등 랠리가 나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항상 주식은 바닥을 찾는 부분이다. 이 부분을 명심하시면서 뭐 긴 얘기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제가 아침 방송을 오전 8시 반부터 9시까지 진행하니까 8시 반에 꼭 들어오시길 바라겠습니다. 여기까지 설명 마치겠습니다. 네, 721선은 사랑인 거 여러분들 많이 알고 계시죠? 참여 방법은 포털 검색창에 주식 싹쓸이 검색하시면 되고요. 시간을 꼭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바로 시작하는 게 아니라 8시 30분부터 시작한다는 점 잊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공명 정지우 위원 남들 한 번 받기도 힘든 연간 베스트 대상을 3번이나 수상을 하셨고요. 1월 베스트 그리고 1분기 베스트 상까지 싹쓸이 하셨습니다. 오늘 무방에서 많은 도움 얻으시길 바랄게요.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 이 시간에 만나요. 그럼 인사드리겠습니다. 주식 싹쓸이.